예, 보시죠. 다음 이제 200쪽입니다. 그러니까 책 200쪽이죠. 그러니까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1절 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있고, 먼저 정비사업 절차가 있죠. 그 표 이제 한두 번 보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표가 옆으로 4칸이죠. 4칸 중에 첫 번째 칸 공익사업 3가지가 있죠. 공익사업 3가지를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칸 위에서 아래로요. 도로 만드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신도시 건설하는 수용 방식의 개발 사업,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등 환권 방식의 정비 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표의 첫째 줄이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은 그러니까 영향도 크고 중요한 거니까 행정계획 2개, 3개를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한다. 표의 둘째 줄이요.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누구누구에게 어디 바꿔준다, 권리 변환 결정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표의 제일 아랫줄이요. 그러니까 그 정비사업에서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정비구역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냐면 특광시군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러니까 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에서는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한다, 실시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말장난,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시행계획서인가. 다음 세 번째 계획, 누구누구에게 어디 준다는 계획을 환권계획을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래 그 두 번째 이제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가한 게 있는데, 그 검은 바탕 3가지가 지금 보셨던 그 계획 3가지입니다. 그 이제 아래 내용을 볼 건데요. 아래 표요. 우선 그 검은 바탕 3가지부터 보시죠. 먼저 정비사업을 왜 하냐면 아까도 보셨듯이 그러니까 시설엉망, 그러니까 건물엉망 이어서 정비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새 토지나 그러니까 건축물로 바꿔주는 사업으로 하죠.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공부계획 세워야죠. 김장하려면 김장계획 세우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계획도 세우고요. 정비사업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정비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죠. 정비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여기다 사업한다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하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정비계획 여러 가지 사항이 정해지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뭐가 정해지는 거고요. 위치, 정비구역이 정해지는 겁니다. 정비구역이 정해지면 그러니까 여기에 땅 삐뚤삐뚤하고 그 다음에 낡은 건축물 있고 그러겠죠. A 소유자, B 소유자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정해진 시행자가 그 위치는 결정돼 있죠.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도예요. 위치는 정해져 있고 거기를 신장로 선 긋고 땅 반듯반듯하게 선 긋고 그 다음에 몇 평짜리 몇 채를 짓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한다, 실시계획.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한다, 시행계획. 사업 시행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써내서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청의 도장을 받아야 되죠.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고 몇 평짜리 몇 채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정해진 도면에다가 옛날 땅주인에게 지금 도면은 정해져 있죠. 도면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종전 토지, 그러니까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새 토지 등 어디 주겠다는 걸 정하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계획 환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A한테는 이쪽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B에게는 아파트 101동 300채를 준다. 그 환권 계획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뭘 관리하고 뭘 처분하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분하는지. 그러니까 처분, 내가 자동차를 판다고요. 뭐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처분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민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시는 것에 한 3곱배기 더 깊게 들어가 있는 그 관리와 처분을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그냥 환권 계획이죠. 종전 토지 건축물, 새 토지 건축물 역시 인가를 받고 계획 3개를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달동네 지원 사업은 그러니까 거기에 골목 정비 사업도 있으니까 거기는 전부 철거가 아니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대부분 그러니까 전부 철거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대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계획 3개
사이사이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자고요. 그러니까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시설 엉망, 주차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공원 없고, 건물 엉망, 20년, 30년, 40년 됐으면 건물 엉망입니다. 어디 그런 동네가 한두 군데냐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보시면 그 분당, 일산, 분당 신도시요, 분당 흔도시요. 분당 흔도시이죠. 무슨 신도시요? 20년이나 됐는데, 그러니까 분당 흔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손대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그런 곳이 아닌 신도시로 얘기되는 곳이 아닌 곳은 다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덜합니다만, 뭐 한때 2000년대 초반에는 재개발 재건축만 하면은 떼돈을 벌 것 같은 막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로들 사업한다고 난리가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에 한 뭐 반절 넘게가 시설 엉망, 건물 엉망인데 시 전체 반절을 동시에 철거해요? 무슨 폭격 맞았어요?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살 거면 쓰레기는 어디다가 버리고 건축자재는 어디서 마련을 할 거냐고요. 그래서 시설 엉망, 건물 엉망이 워낙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 좀 골라서 하자. 우선 순서를 정해서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짜리 시간표를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시에서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있죠. 몇 군데를 정해서 사업을 하겠다. 10년짜리 시간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기본계획에서 정비사업 대상이 된다. 예정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건축은 지금 여기 정의가 뭐였어요? 극기락 영양호이죠. 재건축은 시설이 양호하다고요. 재건축은 시설이 양호한데 뭐가 문제라고요? 건물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합니다. 안전진단이라고 하면 지금 이 기둥에 안에 금이 어떻게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벽에 어떻게 금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CT 촬영을 건물을 통째로 CT 기기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거죠.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금 간 곳은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저 안에 철골하고 콘크리트는 제대로 잘 붙어 있는지 등등등 합니다. 뭐 돈 만만치 않아요. 서울 잠실 주공 5단지 3억 3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했더니 괜찮다고요. 그러면 좀 더 쓰시라고요. 정비사업 하지 말고 좀 더 쓰자. 근데 안전진단 했더니 아이고 이게 뭐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지진만 한 번 더 일어나도 무너지겠다고요. 그러면 놔두면 돼요? 아니죠. 사람 다치기 전에 미리미리 걷어내야죠.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빨리 이제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걸 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재건축은 요걸 거치게 되고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위치가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정해졌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상 지역이 아니죠. 이 동그라미 안에서 사업을 합니다. 또 동시에 사람이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고 여기 있는 토지등 소유자들이 참여해서 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쪽은 지원 사업이니까 이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뭐 여기 토지등 소유자들이 나서는 건 별로 없습니다만 아무튼 정비사업 그러면 주로 항상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재개발을 떠올리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해졌습니다. 그 정해진 사람들로 20인 이상이면 조합을 만들어야죠. 근데 바로 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조합을 만들기 전에 뭘 거치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합을 만들려고 보니까 땅 가진 사람, 건물 가진 사람 생각 다르죠. 그동안 잘 살고 있었어요.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디를 받게 되냐,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걸 받게 되냐, 그런 문제가 걸리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응답하라 1988 그 동네 사람들 사이좋게 잘 살고 있었지만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딱 걸러서게 되면 의견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돈의 문제니까요. 땅 가진 사람, 건물 가진 사람 생각 차이가 있습니다. 큰 땅 가진 사람, 작은 땅 가진 사람 차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큰 땅 가진 사람은 큰 걸로 해서 큰 돈을 벌고 싶지만 작은 땅 가진 사람은 당신들만요? 우리들도 들어가야지. 큰 땅 가진 사람은 작은 사람들은 싹 빠져버리면 좋겠죠. 그러니까 건물 중에서 돼요. 그러니까 주택 가진 사람, 상가 가진 사람 생각 다른 거죠. 그래서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서로 의견 차이만 커지고 싸움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의견을 만들어야죠. 그 의견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만드는 창구로 뭘 거치게 한 거고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걸 거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즉 조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조합에 오게 되고요. 그런데 조합에 아까 2번 조합, 재개발 조합과 그 다음에 3번 조합, 재건축 조합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또 그것도 중요하고요.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문제. 그러니까 정비법은 공부하시기가 편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7칸을 다 쓰진 않았습니다만 세 가지 사업의 특성에서 두 문제, 그 다음에 조합의 차이점과 공통점에서 두 문제. 공법 한 95점 받아서 중개법 도와주셔야 돼요? 아니죠. 면피만 하면 되잖아요. 65점 나오면 됐다고요. 그러면 네 문제니까 6문제 중에 4문제니까 67점 된 거죠. 표 2개면 돼요. 그러니까 정비법은 간단합니다. 뭐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래서 조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을 비롯한 이제 뭐 시행자들이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몇 평짜리 몇 채 정해졌습니다. 이제 몇 평짜리 몇 채 정해졌으니까 뭘 받게 되고요? 분양 신청을 받게 되죠. 분양 신청을 받는데, 7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귀탱이 땅 받고 싶으세요? 사거리 땅 받고 싶으세요? 사거리 땅이요. 누가 먼저 찍어가요? 배 나온 사람이요? 머리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죠. 깔끔합니다. 냉정하다고요.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사람부터 찍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옛날 땅값, 집값 평가를 해야 되는데 좀 요 분양시장 하기 전에 여기부터 뭐 한참 10년도 전에 어느 때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분양시장 하기 직전, 즉 사업시행 두 번째 계획 확정되고 나면 바로 감정평가에 들어갑니다. 감정평가에서 옛날 땅값, 집값, 가격을 매기고 이제 쪼록 순서가 정해졌겠죠. 그 순서대로 나는 어디 이제 쪼로록 찍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어디 준다. 동, 호수까지 확정되는 게 관리처분계획이죠. 계획 3개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합니다. 뭐 사업을 할 때는 철거하고 이제 설계도대로 사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공사 끝. 설계도대로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 모양이 다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면은 A한테 이쪽 4블럭에 5번 땅, B한테 2블럭에 101동 307호 세 번째 계획 관리처분 계획에 정해진 대로 넘겨주면 되죠. 소유권 이전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하는데 뭐 이제 지난주에 보셨던 것과 똑같은 거죠. 지난주에 보셨던 우또께 넘겨줘요. 발표하면 넘어가는 거죠. 고시하면 넘어갑니다. 운제 넘어가요. 다음날 0시요. 그날 밤 12시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거는 환지, 처분, 공고, 소유권 이전, 고시. 공고나 고시나 똑같아요. 발표한다고요. TV에 뭘 광고하는 것도 있죠. 이제 광고는 물건 팔려고 하는 거지만 뭔가 공고, 발표를 합니다. 뭔가 고시, 발표를 해요. 그냥 발표하는 거라고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왜 공고와 고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발표하는 거세요? 공부하는 사람 잡으려고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 편하게 공부하는 꼴 못 보겠다고요. 그것 때문에 공고, 고시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한다. 근데 뭐가 사이사이에 뭐가 많긴 하죠. 하나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계획 3가지요. 첫 번째 계획으로 뭐 결정하고요? 위치를 결정하고,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환권 결정. 첫 번째 계획 정비 사업을 하려면 계획 있어야 되죠. 정비 계획. 두 번째 계획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시행 계획. 세 번째 계획 환권 계획을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한다. 노란색 3가지면 됐고 나머지는 나중에 다 자동방으로 달라붙어요. 해서 소리만 내시면. 외우는 거 아닙니다. 보시죠. 201쪽에 굵은 2번 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표 아래 문장형 기본계획 내용 10년짜리 시간표이고, 8번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9번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10번, 11번, 8번, 9번이 초점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표가 지금 인천시 정비 기본계획을 좀 바꾼 겁니다. 지금 201쪽 제일 위로 왔고요. 201쪽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 평택역 시각표를 떠올려 보자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평택역에 기차 시간표가 있죠. 시간표라고 할 수도 있고 시각표라고 할 수도 있고요. 평택에서 올라가는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게 너무 많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평택역장이요. 날짜 적용해서 2018년부터는 귀찮아. 다 한 방에 싹 모여. 난 12시 한 방에 싹 올라가고 한 방에 싹 내려가.
그러면 돼요? 그럼 뭐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사람도 때때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는 사람도 때때마다 올라가야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차가 평택역 앞에 막 이만큼 그러니까 200대가 서 있다고요. 200대가 서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표 끄는 사람 10명 되면 올라가고 그다음에 10명 되면 올라가고 9명 지들려. 10명 채울 때까지 지들려. 그래서 이제 10명 채워주면 올라가고 그래요. 정해진 시간마다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요. 평택역에 상행, 하행 시간표가 있고요. 그러니까 05시 뭐 23분, 그다음에 07시 뭐 29분 등등등 해서요. 내려가는 것도 05시 32분, 그다음에 09시 뭐 07시 10 그러니까 뭐 25분 등 해서 시간표가 다 정해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열차 번호도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5, 37 열차는 이 시간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19, 23 그러니까 열차는 이 시간에 올라가고, 뭐 그러니까 20, 37 열차는 이 시간에 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평택역에 기차 시각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듯이 그러니까 인천에서 10년 동안 정비 사업 할 것도 시간표를 정해 놓자고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만 하면 떼도는 건다. 다들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각각 시간을 좀 나눠서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표가 그러니까 옆으로 그러니까 지금 3칸이죠. 3칸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시설망, 건물망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골라서 그러니까 시설망, 건물망 몇 군데를 정했다고요? 150군데를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135곳이었어요. 그랬더니 왜 우리는 못하게 해요? 뭐 난리가 아니어서 15군데를 추가해서 150군데를 정했습니다. 10년짜리 시간표를 만들자고요. 2016년부터 2025년 동안 10년 동안 150군데를 한다. 그런데 150군데도 돈 된다 그러던 때에는 다들 2016년에 들어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150군데도 두 번째 칸 1차, 2차, 3차 나눠서 가자. 그래서 1차 40개, 2차 60개, 3차 50개 나눠서 가자. 혹시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서울에 1차 뉴타운, 2차 뉴타운, 3차 뉴타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1차 뉴타운이 기름과 은평 그쪽인데 아무튼 그것과 같은 거라고요. 1차, 2차, 3차 나눠서 가자. 그러면 두 번째 칸에서 1차 40개,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40개를 간다. 근데 그것도 다들 2016년에 들어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나누자고요. 그래서 내 세 번째 칸 001A 재개발은 2016년에 출발시켜라. 그 다음에 002 뭐 재건축은 2016년에 출발시켜라. 040H 주거환경은 2018년에 출발시켜라. 041 K 재건축은 2019년에 출발시켜라.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150 P 재개발은 2025년에 출발시켜라 라고 하는 시간표를 정해놨다고요. 그러면은 세 번째 칸 001부터 150까지 쪼르륵 하면 다 몇 줄이에요? 150줄이 되는 거죠. 그 우리 A4 용지 있잖아요. 그 종이요. 그 프린트하는 종이요. 이것보다 좀 큰 종인데 그 종이 한 장이 그러니까 10포인트로 쓰면 한 27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5줄 잡으면 6쪽이면 그러니까 150줄이 다 써지는 거죠. 6쪽 양면 인쇄를 하면 A4 용지 석장, A4 용지 석장 호치케이스 묶어놓은 게 뭐라고요? 기본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인천에 앞으로 손댈 곳 150군데가 된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각각 시간표를 정해놓는 겁니다. 다시 그 표의 제일 윗줄과 보시죠. 윗줄에 번호가 바뀌었군요. 번호가 바뀌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표의 첫 번째 칸 인천에 앞으로 10년 동안 손볼 게 150군데가 된다. 표의 제일 윗줄 뭐라고 하는 거고요? 정비 예정구역. 표의 제일 윗줄이요. 그것을 1차, 2차, 3차 그러니까 40개, 60개, 50개 나눠서 가자는 걸 뭐라고 하고요? 단계별 추진계획. 표의 제일 윗줄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세 번째 칸 그래서 각각마다 001A 재개발은 2016년에 출발시켜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간표이고 기차가 이제 빵빵빵 하고 출발을 하는 거죠. 뭘 향해서요? 철거 앞으로 철거를 향해서 출발하는 게 정비계획이라고요. 기차가 빵빵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일 윗줄 세 번째 칸이 뭐고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 몇 년도에 출발시켜라 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 10년짜리 시간표를 뭐라고 하는 거고요?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하고 거기에 정해져 있는 그 150군데 하나하나들이 뭐가 되는 거고요? 정비 예정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 그 관청은 지금은 여기서는 초점 아니니까 빼고요.
다음 쪽 와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기억, 니은 뺍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검토한다. 10년이면 시간이 강산이 바뀌니까 몇 년마다 검토를 하라고요? 5년마다 검토를 하는 거죠. 뭐 굵은 4번 기본계획 공람 중인 지역에 대해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을 제한한다가 있는데 뭐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 다음 쪽 와서요. 203쪽에 제2절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여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서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문서가 확정 발표가 되면 그 문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뭐가 정해지는 거라고요? 정비구역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뭔 들은데 7번 보시죠. 여기도 그러니까 정비 기본 계획, 여기도 정비 계획 써져 있어서 다시 이걸 좀 글씨를 크게 강조해서 쓰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정비 그러니까 기본 계획. 그래서 예정구역을 정한다고 했죠. 그건 여기도 정비 기본 짠 있고 정비 기본 계획. 여기도 정비 계획. 그래서 뭐가 비슷한 듯 하지만 전혀 다른 거죠. 절판 다시요. 이건 평택역 그 표파는 창구 위에 붙어 있는 시각표고요. 이거는 그 기차 1573 열차, 그러니까 은하철도 999 노래가 어떻게 되죠?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은하를 헤치고 달리는 은하철도 999가 지금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전혀 다른 거라고요. 다시 그래서 보시면 203쪽에 제2절 보시면 그 박스 그림에서요. 그러니까 인천시 정비기본계획 10년 동안 150군데의 사업을 하겠다. 150줄짜리 A4용지 석장 묶어놓은 그 문서 이름은 뭐고요? 기본계획이고 그 다음에 2018년 현재 예정되거나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20개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보시죠. 먼저 이걸로 보겠습니다. 인천에 그러니까 2018년 현재 그러니까 지금 정비사업이 그러니까 20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정비사업 20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인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20개가 한 자리에서 20개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20곳 각각이 있는 거죠. 20곳 각각 여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칠판요. 그 20곳 하나하나 그 땅바닥 이름이 뭐고요?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하는 땅이고 그 각각 하나하나마다 다 뭐가 있는 거고요? 정비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A 재개발 정비계획이 있으니까 A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지금 이 G 절차가 진행되는 거고요. 또 B 재건축 정비계획이 있으니까 B 재건축 정비구역이 정해져서 이 G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각 하나하나의 사업들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시간표고 이건 이제 그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보시면 굵은 1번 그러니까 정비계획의 내용,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의 명칭, 동그라미 2번 정비구역 및 면적, 동그라미 3번 도시군계획설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동그라미 4번 건축물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이 들어갑니다. 넘기지 마시고요. 7번 보시죠.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계획에서 여기다 첫 번째 계획으로 뭘 정하고요? 정비구역 위치를 정합니다. 그러면 그 동네가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여기를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설을 넣을지, 새 시설 뭘 넣을지, 그다음에 새 건축물 뭘 넣을지 그게 당연히 계획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어떤 시설을 넣겠다, 어떤 건물을 넣겠다. 그게 작은 동그라미 3번 도시군계획설 설치에 관한 계획, 동그라미 4번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들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뭐 지금 그 시험에 그게 막 그것만 따로 띄어서 나온 적은 많지 않지만 중요한 게 용적률인데요. 용적률은 뭐냐면 그러니까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아시게 돼요. 그러면 그 혹시 서울에 음마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거기 아는 분 친척 살고 계세요? 없는데 어느 학원 가서 물어봐도 음마 아파트는 다 알아요. 저도 음마 아파트 사는 친구는 없고 그 옆에 장미 아파트 사는 친구는 있어요. 그런데 음마 아파트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왜요? 뭐 갖고 이래서요? 용적률 갖고요. 음마 아파트 주민들은
용적률이 커지면 아파트 면적이 커지는 거죠. 조합원이 받을 거나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곧 뒤에 사람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지역, 그러니까 음마아파트 주민들은 행정청하고 갈등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거 지역이니까 500, 1500, 400, 100, 한 300%는 돼야지. 행정청에서는 거기다가 300%는 못 주고 250, 유령 택도 없는 소리 그렇게는 못하지. 그럼 우리가 좀 양보할게. 295. 거기다가는 295는 못 주고 255, 택도 없는 소리. 그러면 280. 그거 안 되고 270, 택도 없는 소리. 그냥 서로 안 만나가다 한참 있다가요. 다시 하자. 280부터 시작하자. 택도 없는 소리. 255, 275, 택도 없는 소리. 260. 그러고 15년이요. 그러고 지금 15년을 지나고 있고 왜 무슨 재건축 얘기만 나오면 음마아파트 얘기가 나오니까는 전국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이 용적률 1%가 음마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소유자에게는 3천만 원이에요. 1%가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 쉽게 안 하면 뭐 돈 없어서 불쌍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아닐 것 같고요. 안 하면 그냥 묻어두어. 아이들 뭐 손주 때는 어떻게 되겠지. 250% 절대로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은 빨리 도장 찍어줘서 이 표라도 받으면 좋겠지만, 이 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쫓겨날 일이 되는 거죠. 강남의 한가운데라고요. 강남의 한가운데 교통도 복잡하고 도로도 없고 그런 땅인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금 300%로 올려서 짓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게 되고 두고두고 민원이 생기고 두고두고 시관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못 준다.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용적률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데, 그래서 한 예로 여기서 용적률을 제가 시장이라면 돈 드는 거 아니까 팍 쓴다고 치자고요. 300%로 준다고 하면 땅 면적은 훨씬 더 크겠지만 그냥 편하게 만 제곱미터 아파트 단지가 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3배 얼마까지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3만 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1%가 3천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3만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그걸 갖고 이 설계도에서 100제곱미터짜리 300채를 지을 건지, 300제곱미터짜리 100채를 지을 건지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몇 평짜리 몇 채는 어디서 정해지는 거고요. 설계도에서 정해지는 거고, 그런 가닥들이 첫 번째 계획, 정비 계획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이 그림도 뻔히 아시는 거죠. 숫자는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대비돼서 이렇게 썼습니다만, 가락시형 옆에요. 거기가 뭐 있죠? 아무튼, 문정동 어딘가, 거기서 이것 갖고 내부 소송 들어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요 아래에는 B의 경우는 지금 뭔가 아시겠죠? 큰 평수, 100채를 짓자고요. 그건 뭐냐면, 지금 한 사람들 싹 나가. 아이고, 그동안 같이 살라고 참 우리들 고생 많았네. 마음고생 컸네. 싹 나가. 우리끼리만 큰 거에서 우리끼리만 또또한 걸로 해서 살세. 그런 거죠. 위는 뭐고요? 니네들만 건물주인이요? 우리도 건물주인이지. 우리도 들어가야지. 그런 거죠. 만약 이렇게 정해준다고 하면 120등인 사람은 여기에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설계도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 큰 가닥들이 이제 첫 번째 계획, 정비 계획에서 정해지겠죠. 다음 쪽 와서 보시면 204쪽에 굵은 2번 정비계획 수립결정 절차가 있는데요. 우선 왼쪽은 정비계획 수립에서 결정 신청 올리면 오른쪽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합니다. 또요, 정비구역 지정 신청 올리면 오른쪽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누가 한다고요? 툭툭 빼고 보면 특광시군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우리 생활과 맞물려 있다고요. 특광시군, 세 글자, 도시군,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무슨 법에서요? 첫 번째 법, 국토계획법에서요. 근데 그게 다시 나왔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 전철역에서 집에 가는데 가는 사이에 옆에 흉한 동네가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 우리 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게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쪽, 누가 하는 거라고요? 특광시군이 정하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관청 아시는 거죠? 자, 보시면, 관청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그러니까 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군수, 특별시 광역시절에 구청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도지사의 시장과 군수, 특별시 광역시절에 구청장이 있죠. 근데 지금 누가 정비구역을 지정한다고요? 특광, 시, 군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쪽 특별시, 광역시,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음마아파트 거기는 특별시장이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계획을 세워서 올리겠어요?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거죠.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특별시장에게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특별시장에게 올리고 인천 역시 구청장이 계획 세워서 광역시장에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올라와서 구청장이 세운 걸 받아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평택시의 경우에는 평택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더 아랫사람 통장님 거기까지 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시장군수인 거죠. 시장군수 지가 계획을 세워서 지가 직접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결정을 하니까 그 아랫사람이 세워야 되는데 시군은 더 아랫사람이 없다고요. 이제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한 발 이제 귀찮은 이제 예외들이 귀찮은 거죠. 한 발 더 나가면 그러니까 구청장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국토계획법 끝난 지가 지금 3주가 됐는데 아직도 구청장이 쓰레기만 치우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답답하니까 누가 직접 가서 계획을 세워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계획을 세워서 지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좀 곁가지인 거고요. 아무튼 천천히 붙여갈 수가 있는 거고 뭐만 아시면 되냐면 정비구역 지정은 누구라고요? 특광시군이 한다. 우리 지역, 우리 시, 우리 군, 우리 시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한다. 그러면은 아랫사람이 올린다, 지가 직접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다 붙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비계획,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7번 보시죠. 아까 이게 정비기본계획, 이번에는 초점이 아니니까 절차 안 봤습니다. 여기도 계획, 절차가 있겠죠. 뭐가 다르겠냐고요. 행정계획 기본 절차가 있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가 있고 거기서 각 사업마다 각각의 계획마다 쬐끔 차이가 있는 거지 뭐가 얼마나 차이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에서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그거는 곧 아시게 되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고요. 여기도 당연히 계획을 세우려면 6글자 주민의견 청취, 2글자 뭐 하고요? 그러니까 6글자 주민의견 청취를 2글자 공람이라고 합니다. 또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데 그 관청 공무원들 그 고급 공무원들 엉망진창 일 못하게 옆에서 견제하는 어디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죠. 그리고 계획 결정하려면 전문가의 최종 심사 뭐 거쳐서요. 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결정한다, 정비구역 지정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일반 절차하고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정비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네. 어느 재개발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네. 지금 오늘 수업 듣기 전에 다 알고 계셨어요? 잘 모르시잖아요. 일반 주민들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일반 주민들끼리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잘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비사업을 정비사업 우리 동네 정비사업 대상이 된다네.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몰라. 그러면 너 뭐 알고? 돈 돼? 그러니까 돈 돼? 그거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사람들 잘 모르니까 뭐 한다고요? 정비법은 이런 거고요. 지금 여기 이 동네 A 재개발 정비계획을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라고 강당, 그 시청 강당, 구청 강당에서 뭐 한다고요? 설명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설명에 안 한다 X 그렇게 시험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험 보자고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을 위한 설명회를 하지 않는다 X 그건 시험에 나올 수가 없다고요. 뭐 틀릴 게 없습니다. 설명이 하나 있다. 그거 붙어 있는 거죠. 됐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절차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럴 것들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 절차표로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1번, 2번 읽는 거 생략하죠.
그러니까 굵은 3번.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산정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다음 쪽 해설이요. 동그라미 1번 해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으로 정비사업을 할 대상 지역도 정해지고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도 정해진다. 정비구역이 정해진 이후에, 즉 기준일 이후에 토지 등 소유자 수를 증가시키더라도 이를 투기행위로 보아 분양받을 권리를 주지 않는다. 철판 보시자고요. 아무튼 뭐 절차가 그렇긴 한데 굳이 한 번 더 쓰면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날 그냥 뭐 했다고요? 마감 쳤다고요. 샤타 내렸다고요. 그런 거죠. 여기 재개발 토지 소유자 50명,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 50명, 100명이 있다고 치죠.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비구역이 정해졌죠. 여기다 사업한다. 땅이 정해졌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참여한다. 사람이 정해진 거죠. 사람이 정해졌다고요. 마감 쳤다고요. 샤타 내렸다고요. 샤타 내렸는데 그 뒤에 와서 샤타 잡고 흔들어봤자 새 아파트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개똥이가 10,00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었는데 요 샤타 내린 뒤에 개똥이가 그 10,000제곱미터 땅을 1,000제곱미터 10개로 바꾸고 그래서 그 소유자 10명 A1부터 A10까지 10명으로 이름 바꿔봤자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나머지 9명한테는 안 주고 그냥 요 날짜에 있었던 A 10,000제곱미터 A에게만 기회를 주는 거지.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그 뒤에 들어온 사람들 다 투기꾼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그 동그라미 2번, 3번 문장 생략하고요. 제3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뭐 정오 과추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즉 조합 설립에 앞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을 구성해서 국토론을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구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1번 추진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의 위원, 동그라미 2번 운영 규정 등에 대해서 그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는 건데요. 다음 쪽 그림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재개발 정비구역이 정해져서 조합으로 가는데요. 왼쪽 만약에 바로 조합으로 간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 50명, 건축물 소유자 50명 서로 생각 다르다고요. 그 100명의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요. 재개발 정비구역 토지 소유자 50명, 건축물 소유자 50명 있으면 추진에 5명, 5명 나선다고요. 그러고 보면 95명은 아직 조합이 아니니까 조합원이 아니죠. 그냥 토지 등 소유자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들은 땅 가진 사람은 이래야지, 건물 가진 사람은 저래야지, 큰 땅은 이래야지, 작은 땅 저래야지. 그래서 계속 누구한테 자기 의견들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5명에게, 위원 5명에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원들은 그러니까 전체 100명,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많은 수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이제 조합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설득하고, 거기서 이건 좀 양보를 하셔야지. 요렇게 해야 이것도 저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라고요. 다시 앞쪽 가시면, 205쪽이요. 제3절, 본문 두 번 읽는 거 표시하시고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즉 조합 설립에 앞서 정비구역, 그렇죠?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토를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구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1번 추진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명 이상 위원 등에 대해서 과반 동의를 받아서 뭘 구성을 한다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요. 그거 깎고 4번이 나왔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인 이상 위원회에 대해서 과반 동의를 받아서 추진에 승인을 받는다. 출판요. 앞글자 줄이면 뭐가 되고요? 정오과추이죠. 정오과추, 깡충, 정오의 깡충. 지금 딱 12시입니다. 정오의 깡충, 전부 다 깡충. 예. 그러니까 put your hands up. 정오의 깡충이라고요. 그러니까 밤 12시 깡충인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100명이면 과반이니까 51명 동의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 지우죠.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된 상태, 이때 지금 50명 플러스 50명 100명이잖아요. 100명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몇 명의 동의를 받아서요? 51명 동의를
이게 전체 100명이고 51명 동의를 받아서 추진회 구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곧 조합으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이제 사람 숫자는 좀 다르기도 한데 예를 들면 75명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5명이 이제 5명이 위원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95명은 그대로 뭐라고요? 아까 보셨듯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까지 한 사람들은 뭐까지 가는 게 목적이에요? 조합까지 가는 게 목적이죠. 조합까지 가는 겁니다. 일단 51명의 뜻은 뭐냐면 우리 동네 그러니까 관청에서 여기다 정비사업 한다 정했죠. 그러면 이제 조합 만들어서 갈까? 말까? 아이 뭐 싫어. 그냥 조합 만들지 말어. 그냥 우리는 싫어. 뭐 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무튼 5명 이상 위원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75명 도장까지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95명은 각각 여기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별별 의견들을 다 낼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75명이 동의할 수 있는 뭔가 안을 만들어 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작은 땅 가진 사람 수가 많고 큰 땅 가진 사람 수가 적으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설득해서도 작은 땅 가진 사람들을 안고 가야 되잖아요. 뭐 다 땅이나 건물, 아파트 크기가 비슷한데 찌그만 거 한 몇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계속 반대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제끼더라도 75표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요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거 없으면 그냥 맨날 쌈만 하니까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위원을 두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조합으로 가겠죠. 다음 쪽 가세요. 제4절 정비사업 조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3가지 사업의 특성에서 2문제, 그 다음에 조합에서 2문제, 그리고 여기 당연히 관리지분 계획 누구한테 어디 줄 거냐, 이제 그거는 또 역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잠깐 쉬고 4절 이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